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강의를 진행할 김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텐츠 영역 중에서 탭 전환하는 영역과 그리고 배너와 바로가기 영역, 그 다음에 공지사항의 팝업 창을 띄우는 영역,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던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유형 두 번째입니다. 탭을 마우스로 눌러서 전환해야 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에 index.html의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번에 인덱스로 보였던 코드와는 다르게 UL 태그로 탭 메뉴라고 지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바로 div 영역으로 공지사항이 나왔던 게 아니라 이 div 영역을 li 태그로 한 번씩 더 감싸서 ul 태그로 전부를 묶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ul 태그에 어떤 클래스 이름을 붙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탭 메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div 클래스 영역에는 노티스, 갤러리에 해당하는 div 클래스 영역에는 갤러리라고 붙여줬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지사항 자리와 갤러리 자리의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 자리라고 써있던 부분에는요, UL 태그를 사용해서 총 4개의 공지사항을 넣었던 거는 그 앞에 일반 단독 탭 구성과 동일한 코드를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공지사항이라고 글씨로 쓰여진 부분의 코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클래스를 붙여줬습니다. 어디에 붙여줬냐면 UL 태그로 탭 메뉴 묶인 그 안에 첫 번째 li 태그. 그러니까 이 div 태그 중에서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li 태그에 클래스를 액티브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다가는 글씨를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공지사항이라고 탭을 클릭할 수 있게 하이퍼링크까지 양쪽에 달아줍니다. 꼭 임시 링크 넣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이번에 갤러리 자리에도 안에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li 태그 안에 이번에는 아무런 클래스 속성도 넣지 않습니다. 아까 공지사항에는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었는데 이번에 갤러리에는 넣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만 이제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갤러리 자리라고 쓰여 있었던 안에 세부적인 코드는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던 단독 탭 구성과 동일한 코드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결과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렇게 지금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한 영역 안에서 이렇게 세로로 층층이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지사항이 한 페이지, 갤러리가 한 페이지가 묶여져야 하고 이게 탭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코드가 이제 뒤에서 나와야겠죠. 그럼 먼저 스타일부터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탭의 스타일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탭 메뉴라고 UL 태그의 클래스를 붙여놨었는데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원래 기존의 코드였습니다. 여기서 수정과 추가되어야 하는 코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가로 길이를 395픽셀, 기존의 400픽셀에서 총 5픽셀이 줄었죠. 그래서 크기를 조금 줄여서 양쪽의 여백들을 조금 보이게 할 거고요. 그래서 가로 길이를 5픽셀 줄이고 세로 길이는 총 20픽셀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10픽셀씩 마진을 남은 공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탭 메뉴 안에 li 태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 안에 li 태그는요, 공지사항, 갤러리 앞에 있었던 그 태그들이었어요. 그 li 태그에 이제 속성을 주도록 할 텐데 탭 타이틀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속성을 추가해 줄 거냐면요, 왼쪽 정렬하고 이만큼의 가로 길이는 100픽셀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100픽셀 안에 공지사항, 갤러리라는 탭이 이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줄 간격은 3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 타이틀 영역에 공지사항, 갤러리가 각각 100픽셀씩 들어갈 거고요. 그 크기를 지정해 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탭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있었어요. 그 li 태그 옆에 index.html을 보면 li 태그 옆에 공지사항 글씨를 감싸고 있는 a 태그, 여기에 이제 속성을 추가해 줄 건데요. 먼저 디스플레이는 블럭으로 처리해서 줄바꿈이 되도록 속성을 줍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줄 거고, 네, 가운데 정렬,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빛, 그 다음에 볼더, 테두리는요 1픽셀씩 실선으로 사방에 전부 다 테두리를 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짙은, 조금 더 연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볼더, 테두리의 바텀, 아랫부분에는 테두리를 지정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가 위쪽과 양쪽에만 있어서 아래쪽의 색깔과 이렇게 이어지도록 테두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테두리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over 속성을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 하이퍼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 색상을 이제 조금 더 연하게 이제 색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탭 타이틀 영역만 스타일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갤러리와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이제 스타일이 잘 지정된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아래쪽에 있었던 갤러리가 지금 다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저렇게 줄바꿈이 돼서 공지사항 한 묶음, 갤러리 한 묶음이 왼쪽 정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스타일들을 더해 볼게요. 공지사항에 먼저 더해 볼 건데,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가 되겠죠. 탭의 li의 첫 번째 요소니까 여기 공지사항이 되겠죠. 여기에 first child 중에서 A 영역이에요. 볼더의 right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양쪽에 모두 다 볼더가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 테두리가 조금 두꺼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영역 중에서 오른쪽 테두리는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중에서 active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는 거에 a 태그, 그러니까 공지사항에만 지금 클래스가 active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컨텐츠 영역, 여기 아랫부분에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의 태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탭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div 태그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분에 공지사항 자리라고 하면서 노티스라는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설정해서 위치가 처음에 가도록, 위치가 딱 그 기존의 공지사항 바로 다음에 가도록 앱솔루트로 설정해 줄 거고요. 위치를 레프트에서 0픽셀, 왼쪽에 가장 붙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0픽셀로 설정해 줄 거고요. 오버플로우가 된 영역이 있다면 이제 히든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div 영역을 왼쪽으로 붓고 높이가 0이라면 지금 보이지 않아야 되는 자리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 공지사항이 보였는지 두 번째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탭 메뉴 중에서 li 태그 안에 active가 붙어 있는 태그가 있다면 거기 안에 있는 div 영역, active 클래스가 할당된 영역은요. 네, 이때 가로 길이를 393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를 이때 늘려줍니다. 148픽셀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볼더, 테두리를 각각 1픽셀씩 실선으로 만들어 줄 거고 여기 테두리 색깔은 우리 탭 타이틀에서 지정해줬던 테두리 색깔과 동일하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Z-인덱스 값을 1로 만들어 줄 건데요. Z-인덱스를 1로 설정하게 되면 다른 것들보다 앞쪽에서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는, 사용자가 볼 수 있게 되는 속성이다 라고 네, 우리 그 서브 메뉴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공지사항 안에 이렇게 색깔들과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볼드 처리되는 것들을 한번 스타일을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요, 탭이 이 화면만 보이게 하는 스타일들, 그 다음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하는 스타일을 그 앞에서 지금 살펴봤고,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는 공지사항 각각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줄게요. 먼저 전체 UL 태그,
이 각각 4가지를 목록으로 가지고 있는 UL 태그의 왼쪽 정렬, 그리고 가로 길이는 393픽셀, 그 다음에 마진을 탑에 12, 바텀에 12픽셀씩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각각 마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여기 리스트 하나하나에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할 텐데 세로 길이는 32픽셀, 그 다음에 줄 간격도 32픽셀, 폰트의 사이즈 15, 마진을 각각 여기 위쪽으로 10픽셀, 10픽셀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 탭 구성에서도 살펴봤었던 두 번째와 네 번째 요소에만 다른 스타일 속성을 주도록 하는 거, nth, child를 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회색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 안에, li 태그 안에 스팬, 우리 여기 날짜도 또 스팬으로 만들어줬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이제 오른쪽 정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에 여기 li 영역 안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볼드 처리되는 것까지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 영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독 탭 구성 때 우리 만들었던 스타일 시트와 거의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li 태그들을 이제 플로트 왼쪽 정렬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탑 마진 주고 레프트 마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하나하나도 크기를 각각 100픽셀, 100픽셀 주고 이 이미지 하나의 패딩도 10픽셀씩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 설정되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우리 확인을 해보시려고 하면 갤러리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갤러리 영역의 스타일이 잘 지정됐나라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index.html에서 클래스 액티브라는 그 속성이, 클래스 속성이 지금 공지사항에 붙어 있을 텐데 이거를 지우시고 갤러리 부분에 클래스 액티브라고 붙이시면 갤러리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보여야 될 화면은 공지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공지사항으로 클래스 액티브로 옮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스타일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클래스에 포지션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컨텐츠 클래스는요, 밑에 공지사항, 갤러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컨텐츠라는 div 영역이었는데 여기에 포지션 속성을 앱솔루트로 추가해 줍니다. 네, 왜냐하면요, 공지사항과 갤러리 탭 영역, 그 UL 태그로 묶여진 탭 메뉴라는 부분에 상위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절대 좌표값을 가진다라고 명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코드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럼 스타일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한번 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이 위아래로 jQuery 시작과 끝 코드가 이제 닫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잊지 않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네, 여기는 딱 탭 전환하는 기능만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함수를 이제 바로 실행할 건데요. 바로 실행할 때 코드가 바로 저렇게 달러 표시와 괄호 열고 펑션이 들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언제 바로 실행되냐면 전체 화면이 보이고 난 다음에 바로 실행되는 코드인데요. 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탭 메뉴 안에 li 태그 안에 a, 그러니까 각각 공지사항과 갤러리라는 그 글씨들의 하이퍼링크 붙은 걸 클릭하게 되면, 펑션 하게 되면 다음에 함수를 실행합니다. 바로 그 a 태그, this, 바로 그 a 태그의 parent, 그 위에 태그, 그러니까 li 태그가 되겠죠. li 태그 바로 위쪽에는, a 태그 바로 위쪽에는 li 태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add 클래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클래스 액티브를 붙여주게 되면 액티브 된 게 아까 화면에서도 보였죠. 그래서 그렇게 화면을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거에 자식 요소들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는 액티브 클래스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아까 만약에 공지사항에 지금 액티브 클래스가 맨 처음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 갤러리를 클릭하게 되면 그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갤러리에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화면이 갤러리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 요소들은 액티브 클래스를 지울 거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없어지고 갤러리만 보이게 되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return을 false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액티브 클래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공지사항 옆에 li 태그 액티브가 붙어 있었던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번에는 갤러리 태그로 액티브가 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던 액티브 클래스는 사라지게 되는, 실제로는 이렇게 실제로 이 index.html이 바뀌진 않지만 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동작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볼드도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각각을 클릭했을 때 이 세부적으로 안에 컨텐츠들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 영역의 탭 구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그 컨텐츠 영역에 남은 자리들이 있었어요. 배너, 바로가기 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너와 바로가기 자리가 있었고요. 우리가 작업할 영역을 레이아웃을 짤 때 컨텐츠 자리라고 만들었었고, 여기를 div 영역으로 컨텐츠라는 속성으로 주었었습니다. 배너와 바로가기들이 종종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우리 index.html에서도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전체를 바질 랩이라고 쌓인 채로 시작했었는데요. 네, 여기 중에서 우리는 컨텐츠 자리만 이제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자리에 코드를 추가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슬라이드, 공지사항, 갤러리 다 만들고 남은 여기 배너와 바로가기를 만들 건데요. 네,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가 있었고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미지들을 먼저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컨텐츠 안에 배너와 바로가기, 숄트컷, 배너와 숄트컷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작업해야 할 폴더,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들을 복사해 줍니다. 네, 그 각각의 복사한 이미지들을 이제 index.html에 추가할 건데요. 네, 여기 자리를 지금 이미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리에 각각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넣은 걸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A 태그를 전체 묶어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는 이 구성을 이제 종종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종종 보셔왔죠. 네, 이미지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갤러리 할 때도 이 텍스트 빼고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있을 때는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로 함께 묶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랑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들을 어떻게 지정했는지만 한 번씩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전체 배너라는 div 클래스 영역이 있고 그 안에 A 태그가 있고요. 그리고 h4라는 태그로 이제 배너를 묶어줬는데 여기에 클래스를 지정해줬어요. bn 텍스트, 줄여서 bn, 배너를 줄여서 bn 텍스트라고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 숄트컷이라는 div 태그 안에 a 태그로 묶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라는 이 글씨에는 h4라는 태그를 만들어줬고 여기에 클래스 속성을 추가해줬습니다. 숄트컷을 줄여서 sc 텍스트라는 클래스도 추가해줬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index.html만 추가했을 때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배너와 바로가기가 먼저 글씨가 나오고 그 아래 이미지들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배너 영역에 해당하는 스타일인데요. 여기다가 4개의 줄을 수정하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배너 영역의 너비는요, 5픽셀을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여백이 남도록 옆에 바로가기와 딱 붙어 있지 않도록 가로 길이를 줄여줄 거고 높이도 180으로 줄인 다음에 위아래에 마진을 10씩 넣어줍니다. 그러고요. 배너 안에 이미지에도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에는요. 가로 길이 방금 전에 줄였던 것과 딱 맞게 395픽셀로 만들어주고 세로 길이도 딱 맞게 18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BN 텍스트라고 H4 태그 사용해서 바로 배너 이렇게 글씨를 추가했었는데요.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스타일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왼쪽 정렬, 가로 길이 300픽셀, 그리고 세로 길이 40픽셀, 글씨에 해당하는 영역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배너라는 글자가 이미지 위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포지션을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 앱솔루트라는 속성을 추가해 주고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텍스트 색상은 흰색, 그리고 폰트 굵게 처리, 줄 간격은 4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도 투명도가 있는 회색 빛깔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포지션 할 때 말씀드렸던 이곳의 위치는요. 왼쪽을 기준으로 450픽셀, 위쪽을 기준으로 80픽셀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 배너라는 글자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너의 이미지에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이제 투명도가 0.5%로 50%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너의 스타일을 추가했는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너의 이미지는요, 각각 가로 길이 395픽셀, 세로 길이 180픽셀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배너라는 글씨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컨텐츠라는 위치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주었기 때문에 그 전체 컨텐츠를 기준으로, 컨텐츠라는 div 영역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450픽셀, 위쪽에서부터 80픽셀에 해당하는 이곳에 배너의 글씨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미지의 가운데에 위치한 코드가 아니라 이 컨텐츠 영역 전체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었던 바로가기까지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네, 배너는 가로 길이를 살짝 줄여줬지만 쇼트컷에서는 세로 길이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란색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세로 길이도 200에서 180픽셀로 줄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 마진으로 10픽셀씩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스타일들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스타일은요. 이미지 태그는 가로 길이 400픽셀 동일하게, 세로 길이는 180픽셀로 만들어주고, 바로가기 글자 스타일도 방금 전에 우리 배너에서 했던 그 글자 스타일과 동일합니다. 네, 어디만 다르냐면요. 바로 저 아래 위치, 아래 두 줄만 다르겠죠. 왼쪽에서부터 850픽셀을 이번엔 더 와야 바로가기라는 글자가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850픽셀로 만들어줬고 위쪽의 탑은 동일하게 80픽셀로 만들어줍니다. 이 쇼트컷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를 0.5로 지정해줍니다. 네, 그럼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바로가기의 가로 길이는 400픽셀로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는 왜 줄이지 않았냐면 여기 라인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는 400픽셀이 필요했기 때문에 따로 줄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왼쪽들과 동일하게 180픽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가기 글자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가기 글자는 왼쪽에서부터 850픽셀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 이제 바로가기라는 이 네모의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이 div 영역이 그렇게 보이게 될 거고, 네, 바로가기는 H4 태그 영역이었죠. 거기서부터 위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탑도 위에서부터 80픽셀에 위치하게 이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배너와 바로가기에 각각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레이어 창을 작업해 볼 텐데요.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이 내용이 떠야 합니다. 실제 그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뜨면 되는데요. 레이어 창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레이어 팝업 창과 모달 레이어 창이 있는데요. 레이어 팝업 창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기존의 화면 위에 이 창이 뜨는 거고, 모달 레이어 창은요. 이 창 빼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동작하지도 않게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유형인 레이어 팝업 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업할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작업할 화면들이 미리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험지만 보고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레이어 팝업 창은요, 기존의 다른 화면들은 가려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이 창이 뜨면 됩니다. 네, 이 팝업 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요, 수험자 제공 파일의 컨텐츠라는 폴더 안에 텍스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레이어 팝업 창이 들어가야 될 위치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바디 랩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슬라이드랑 컨텐츠들이 전부 다 끝나는 div 태그 아랫부분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 어떤 걸 침범하지 않아야 하냐면 푸터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데까지. 그래서 컨텐츠 영역이 끝난 다음 푸터 하단 영역이 시작하기 전에 이 팝업 창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index.html에서 그렇게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작업하기 전에 이 각각의 레이아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 팝업 창 중에서 전체, 이 웹페이지 전체에 해당하는데 레이어라는 개념을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이 전체 페이지 위에 또 올라갔다, 전체 영역이 하나 또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걸 레이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요, div 태그로 줄 거고, 이때 속성은 클래스 속성이 아니라 id 속성을 줄 거예요. 네, 이 속성에서 우선순위가 id가 클래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구별되도록 레이어 속성을 이제 id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영역을 레이어로 주었다면 이제 레이어 팝업 창 영역에 이제 div 태그를 또 주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에도 또 다른 스타일을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줬고요. 여기는 클래스 속성을 레이어 언더바 업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 제목, 내용, 버튼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목엔 div 영역을 up title, 본문엔 up body, 그 다음에 마지막 버튼은 btn이라고 div 영역을 각각 클래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로 다 표현해 봤는데요. 먼저 레이어 영역, 노란색으로 보였던 전체 레이어 영역, 레이어 업 영역,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up title, up body, btn입니다. 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잠깐 이 색깔을 지워보면요, 각각 ID 선택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ID로 레이어가 들어간 것, 클래스로 레이어 업, 클래스로 업 타이틀, 업 바디, btn 버튼까지 코드를 잘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행한 결과 화면인데요. 우리가 컨텐츠랑 푸터 사이에 코드를 넣었으니까 딱 이 자리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샵으로 시작했어요. ID 선택자는요, 점이 아니라 샵으로 시작합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점으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샵 레이어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줄 거고요. 그리고 z인덱스를 1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웹페이지보다 가장 앞서서 이 레이어가 나오도록 그렇게 속성을 주도록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현재 보이지 않도록 none으로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요, 네, 이 레이어라는 ID 선택자 영역, 여기에 .active, active라는 클래스가 붙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블럭 처리해줘서 줄바꿈이 돼서 보이도록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요, jQuery로 이렇게 액티브 클래스를 붙여줬을 때 우리 탭 전환 기능에서 했던 것처럼 액티브 클래스를 jQuery로 붙여줬을 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줄을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index.html에서 작업한 결과 화면이 지금은 스타일 시트를 지정했더니 이렇게 푸터 영역과 겹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 결과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넌을 주석 처리해서 현재는 보이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쁘지 않았던 그 창을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라고 아이디 선택자를 줬던 그 코드들 아래에 추가해 줄 건데요. 레이어업이라는 div 클래스 영역을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바로 그 딱 팝업 창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에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의 가로 길이는요 500픽셀, 세로 길이는 400픽셀, 그 다음에 포지션은 픽스드로 줄 건데요. 네, 이 어떤 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그 화면을 기준으로 현재 그 웹브라우저를 켜고 있는 그 창을 기준으로 포지션, 위치를 선정한다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픽스드로 줄 거고 어느 위치에 이 팝업 창을 보이게 할 거냐면 화면 전체의 레프트 30%, 화면 전체에서 30%의 왼쪽 위치에 그리고 위에서부터는 20% 위치에 이 팝업 창을 보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 창의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흰 색깔로 주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창이 잘 구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레이어 영역은 특별히 색깔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크기도 주지 않았으니까 이 뒤에 이 팝업 창의 뒤에 레이어 영역이 깔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팝업 창에 해당하는 영역은요. 가로 길이가 500픽셀, 세로 길이가 400픽셀 그리고 위치는 왼쪽에서부터 30%, 위쪽에서부터 20%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을 만들었으면 제목, 본문, 버튼에 대해서도 스타일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업 타이틀, 업 바디, btn에도 각각의 스타일들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마진들을 다 줄 거고 텍스트도 가운데 정렬 만들어 줄 겁니다. 모두 다 가운데 정렬 만들어 줬고 각각의 크기를 이제 화면에서 보기 좋은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도 설정했고요. 볼드체, 색상들도 설정했습니다. 네, 이때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닫기 버튼에만 포지션을 지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을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팝업 창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부터는 10픽셀 떨어진 위치에 오른쪽에서는 10픽셀 떨어진 위치에 이제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 화면을 살펴보면요. 아까 이 안에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과 달리 이제 가운데에 제목이 가운데 정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본문도 가운데 정렬하는 스타일들을 추가했으니까 그렇게 작업된 걸 볼 수 있고 여기 닫기 버튼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위치도 지정해 줬었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10픽셀, 오른쪽에서부터 10픽셀의 닫기 버튼까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석 처리된 부분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넌을 주석 처리해 놨었는데 이제 그 부분의 주석을 풀고 이제 jQuery로 그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Query를 시작하는 그 코드들 안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코드를 추가해야 하냐면 점 노티스 안에 그 공지사항 부분에 있었던 그 div 영역 안에 목록 중에서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공지사항의 첫 번째 제목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그 li 태그 안에는 제목과 날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샵 레이어 전체 크게 올라갔었던 화면에 가장 크게 올라갔었던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아이디 선택자이기 때문에 샵으로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 영역이 add class active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샵 레이어 active라고 만들었었던 그 스타일 시트를 여기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index.html 코드를 잠깐 가져왔는데 아이디 선택자에 원래 여기까지만 코드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클래스가 속성이 추가된 것처럼 동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언제 사라져야 하냐면 팝업 창 중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네, btn 닫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에 이렇게 액티브가 추가되었던 그 클래스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remove 클래스 액티브를 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사라져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된다. 디스플레이가 none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고 지금은 그냥 레이어 팝업 창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쪽을 돌아다녀도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잘 닫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유형인 모달 레이어 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달 레이어 창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게 돼도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index.html에 추가해야 되는 위치도 동일합니다. 네, 레이아웃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전체 레이어라고 우리가 앞에서는 만들었던 그 div 영역을 이번에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모달이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하지만 선택자는 id 선택자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부분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레이어 창 영역입니다. 여기는 클래스를 선택자로 지정해 줄 거고 모달 언더바 업이라고 만들어줍니다. 안에 세부 내용도 앞전과 동일하게 제목, 내용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는 업타이틀, 업바디, btn 동일하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index.html에 추가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각각 모달이라고 가장 큰 영역을 이제 div 영역으로 만들어줬었고 웹페이지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영역이 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으로 딱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부분 모달 업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어줬고 그 안에 내용들도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이제 id 선택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index.html을 저장했을 때 컨텐츠와 부터 사이에 내용이 잘 들어간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크게 만들었던 div 영역, id가 모달인 부분부터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모달인 부분은요, 가로 길이 100%, 세로 길이도 100%로 화면에 꽉 차게 그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네, 이번에는요, 위치를 왼쪽에서 0픽셀, 위쪽에서도 0픽셀, 그 화면에 꽉 찬 위치로 만들어 줄 거고, 이번에 배경색을 설정해 줄 거예요. RGB 값이 각각 0이면 검정색이고, 투명도를 0.6%로 0.6으로 60%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투명한 검정색 화면이 됩니다. 그리고 zindex를 1로 만들어서 모든 웹페이지보다 앞에 나오게 코드를 적어주고요. 디스플레이도 none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방금 그냥 일반 레이어 팝업 창에서 했듯이 모달 id 선택자에 클래스, 액티브 클래스를 붙이게 되면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뒤에서 스타일 시트가 잘 작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none을 주석 처리해주면 되겠죠. 네, 디스플레이 none을 주석 처리하고 본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에 모달 ID 영역이 다 깔렸기 때문에 전체 화면이 검정색으로 된 투명도가 있는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위에 저쪽에 글씨가 잘 적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씨 영역을 가운데로 끌어와서 팝업 창이 되게 하고 각각의 스타일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달 업이라고 그 네모난 이제 영역,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의 스타일을 주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 400픽셀, 세로 길이 300픽셀 줄 거고 포지션은 픽스드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30%, 위쪽에서 20%에 해당하는 위치에 팝업 창이 나오도록 할 거고 배경색도 흰색으로 주도록 합니다. 각각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팝업 창이 열리면 모달 레이어가 깔리고요. 그 다음에 팝업 창이 위치가 왼쪽에서 30픽셀, 위쪽에서 30%, 20% 위치에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도 지정한 대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안에
타이틀, 업하디, 버튼에 해당하는 스타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레이어 팝업 창과 동일한 스타일 시트, 비슷한 느낌의 스타일 시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원하는 방식대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정한 스타일은 이런 방식이고요. 네, 앞에 레이어와 동일하게 스타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디스플레이 넌을 지우고 마우스로 첫 번째 공지사항을 클릭해서 팝업 창이 뜨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jQuery를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는요, 아까와 동일한 jQuery 코드이지만 어느 부분이 다르냐, 저기에 샵 모달 부분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샵 모달, 아까는 샵 레이어였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의 큰 검정색 화면이 모달이라는 아이디 선택자였기 때문에 샵 모달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액티브 클래스가 여기에 붙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클래스, 액티브 클래스가 리무브 된다, 지워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업한 결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팝업 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여도 뒤에 화면에는 영향이 가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 웹페이지에 동작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레이어 팝업 창을 알아봤으면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 부터 영역입니다. 총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만 들어간 거, 그리고 텍스트에 하이퍼링크가 걸린 것,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에 이미지가 추가된 것, 마지막으로 콤보 박스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 텍스트부터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기본 텍스트는 종종 카피라이트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 자리에 이제 그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 카피라이트라는 이 텍스트도 우리 수험자 제공 파일 폴더에서 부터 영역의 메모장에서 여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결과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카피라고 잡혀 있었던 그 div 영역의 스타일 시트입니다. 가로 길이 600픽셀, 세로 길이 50픽셀인데 이게 정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글자 크기도 예쁘지 않으니까 여기에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을 추가해 주고 가운데 정렬해 줄 거고요. 폰트 사이즈도 16픽셀로 만들어 줄 거고, 줄 간격도 여기 세로 길이와 동일하게 5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결과는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폰트도 예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메뉴인데요. 하단 메뉴는 하이퍼링크가 걸린 텍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네, 하단 메뉴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이번에 하단 메뉴는 3개의 텍스트에 각각 다르게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UL 태그를 묶어서 한 번에 스타일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UL 태그 안에 li 태그로 각각 하이퍼링크가 걸린 하단 메뉴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BT 메뉴, 하단 메뉴의 클래스 선택자에 이제 지정되어 있던 스타일입니다. 크기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여기 아래 카피라이트 부분도 침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네, 버튼 메뉴에는요, 가운데 정렬로 텍스트들을 만들어 줄 거고, 폰트 사이즈와 줄 간격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 메뉴 중에서 li 태그, 그 각각의 하나하나 요소들의 마진과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인블럭해서 옆에 나타나도록, 그리고 가로 길이는 100픽셀로 딱 맞춰서 설정하도록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li 속성, li 태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굵게 처리되는 것까지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아까는 하단 메뉴가 아래쪽으로 스타일 지정 없이 보였다면 이제 가운데 정렬돼서 각각의 여백도 맞게 이제 잘 예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굵게 처리도 될 거예요.
네, 이번에는 하이퍼링크 이미지로 하단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회차에서는 하단 로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4개로 설명드리고 있는 다른 유형들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유형별로 파악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단 로고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네, 하단 로고에는요. 앞에서 로고로 사용했었던 코리아은행에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단 로고를 만들어줬는데요. 하단 로고 자리에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근데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하이퍼링크 이미지이기 때문에 A 태그를 사용해서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일 시트를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하단 로고 자리에는 이렇게 코드가 있었는데 여기 아래 이미지 부분만 스타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로고 영역보다 조금 더 로고를 작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들을 각각 200픽셀로 줄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탑에 10픽셀, 왼쪽에 25픽셀 해서 적당한 곳에 하단 로고가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그 화면과 조금 다른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퍼링크 이미지 중에서 SNS도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NS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SNS에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냐면 이렇게 SNS 이미지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3개 이미지는요, 수험자 제공 폴더에서 푸터 영역에 이미지 3개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index.html에 넣을 때 우리 갤러리에서 각각의 이미지와 이 목록 태그를 사용해서 넣었던 것처럼 그런 구성으로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UL 태그로 전체가 묶여 있고요. li 태그로 각각의 목록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alt 속성을 이렇게 빠뜨렸는데 실제 수험장에서는 꼭 alt 속성에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셔야 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SNS 이미지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게 쌓여 있었는데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스타일 시트를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SNS의 UL, 전체 그 목록을 묶고 있는 UL 태그를 오른쪽 정렬해 줍니다. 그래서 화면의 오른쪽에 보일 수 있게 일단 정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진을 오른쪽에 20픽셀. 그래서 바로 딱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채로 SNS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 해줄 거고 마진 탑도 위쪽에 1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li 태그 속성에는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써줄 건데요. 그래서 이미지가 아래로 쌓이지 않고 왼쪽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인라인 블럭을 디스플레이 속성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이미지 속성에는요, 그 각각 하나의 이미지의 크기와 패딩을 주도록 할게요. 가로 길이를 40픽셀, 세로 길이 40픽셀, 패딩을 10픽셀씩 줘서 이미지가 적당한 크기로 예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크기와 패딩을 설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도 투명도가 0.5로 설정해서 이제 마우스가 올라간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정리된 지금 결과 화면이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투명도도 바뀐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딩 자리와 마진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혹시나 이 이미지들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면 그것을 계산하셔서 패딩과 각각 마진들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유형 4번째 콤보 박스를 보도록 할게요. 콤보 박스는 옵션을 여러 가지를 미리 제시해 두고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아래로 그 목록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보통 패밀리 사이트에 그것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index.html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패밀리 사이트 자리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클래스도 패밀리 사이트인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네, 패밀리 사이트에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select라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양의 콤보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셀렉트 태그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name이라는 속성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목록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목록이 뭔지 그 네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저는 사이트 리스트라는 네임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태그 안에 각각의 목록들은 어떤 태그를 사용해야 하냐 하면 바로 옵션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 UL 태그 안에 li 태그들이 하위 태그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 셀렉트 콤보 박스 태그 안에서는요, 셀렉트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옵션 태그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최신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로고부터 그 다음에 메뉴,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와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눌렀을 때 팝업 창이 나오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푸터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져와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드들과 예시들을 잘 연습해 보시고 꼭 시험 문제를 잘 확인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